GSBM 나비다 제2부 나비 이코노미. 네, 그러면 오늘 GSBM 나비다 제18회 2부 나비 이코노미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비 이코노미의 전백님 소개합니다. 네. 나비 이코노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통적인 경제학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가정들이 품고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짚고 넘어갔던 이유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리즈물을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죠. 전략적이셨군요. 그럼요. 의외로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보이지만 확실하죠. 그럼요. 절대 5분 안에 생각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주장합니다. 저분이 참고로 지금 은행권에 계시지만 그 전에 기타리스트셨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음악을 했지만 결국 금융이라는. 아니요. 그 결국이라는 말 다음에는 금융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왜 지금까지 기본 가정들이 품고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전통적인 경제학이 앞으로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경제학은 어떻게 변화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럼 너는 뭐 새로운 학파를 만들고 싶은 거냐? 아니면 혹은 뭐 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뭐 엄청 뭐 이 시대의 어떤 뭐 개혁과 변혁을 일으키는 뭐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틀 자체를 뒤집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는 전통적인 경제학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왔고 그 경제학을 기반한 것 중에 어떤 새로운 흐름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전통적인 경제학을 기반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항상 이게 논의하고 있는 중심에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무하마드 유누스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도 이제 그라민뱅크를 세우면서 사실 했던 내용들이 정통적인 화폐 경제를 절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반이 한 거는 화폐 경제학이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전 세계 부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을 해오는 과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해오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순환돈 중에 오류에 빠진 거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대출을 받는 그런 상황들. 그죠? 신용이 그러니까 신용이 보장돼야 되려면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산을 가지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연결고리의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전통적인 경제학이 가지고 있었던 화폐 경제학에서 변형적으로 생기면서 오히려 화폐 경제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 때문에 화폐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함정에 빠진 거죠.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 걸 도와준 거죠. 저도 지금부터 주장하려고 얘기하는 것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내놓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어쨌든 새로운 걸 뭐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는 거,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방송할 때 정영 기사님이랑 ISN이가 이렇게 게스트로 참여했을 때 12회입니다. 했던 제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경제학의 변증법적 발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경제학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철학적 기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선적 발전 이론. 나선적 발전 이론. 자, 그때도 마이애시니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죠. 산에 오를 때 절대 산의 길을 밑에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일자로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길을 이렇게 빙빙 둘러가면서 내거든요. 정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에너지 효율적이고 훨씬 더 그게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오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쉽게 오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적으로 1차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안 보이고 왼쪽과 오른쪽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입체적으로 그렇지. 보면 결국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처럼 보입니다. 네. 자, 이렇듯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흔히 왼쪽하고 오른쪽, 좌와 우로 나누는데 이 좌와 우에 있는 것들이 사실상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방향성이 추구하는 지점이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게 나선적 발전 이론의 네. 주요 요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철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철학가들 중에는 인류는 진보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진보되는 것은 무기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회의론적인 시각들인데 그런 분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물론 이제 예청자분들이 그런 주장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 철학적 기반을 갖고 계신다면 이제 제 얘기가 조금 이렇게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학은 나선적 발전 이론을 따른다라는 게 이제 철학적 기본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전제는 뭐냐면 상호 침투 이론입니다. 상호 침투 이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것이 변증법의 철학적 이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정반합이에요.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사이에 끊임없는 이렇게 서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 하나의 합일점을 이룬다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이 닮아가는 현상이 있대요. 어떤 예가 있냐면, 뭐 이렇게 서로 부부가 이렇게 사실상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미고 있지만, 뭐 이렇게 1년 365일이 날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천국에서 살고 있다. 뭐 그렇게는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5분 전에 우리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결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시작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예. 어떻게 내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사랑의 정의 안에 그런 이렇게 다툼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호 침투 이론. 네, 그게 상호침투 이런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비슷한 사람을 찾다고 해도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합니다. 근데 오래 산 부부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되게 외모까지 닮아간다는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아주 상호침투 이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닮아가는 그런 부분들. 아니, 생물학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정토이학 석사님?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알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가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학적인 예시를 안 들 수가 없죠. 자,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냉전체제라고 하죠. 그때 막 수도 없는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순수한 자본주의도 이 세상에 남지 않았고 순수한 공산주의도 이 세상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수정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수정자본주의라는 것도 사실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닮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공산주의가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는 중국식 그런 공산주의를 보면 순수하게 공산주의라고 볼 수도 없고 자본주의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이런 것처럼 항상 상호침투 이론, 상반되는 주장들이 서로 이렇게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닮아가는 현상들을 뜻합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이론들을 바탕으로 경제학이 발전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경제학은 현재 전통적인 경제학이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품고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모순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런 전통적인 경제학이 낳고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부산물들 중에 안 좋은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시장은 살아있다라는 시장 유기체 이론처럼 경제학 또한 살아있어서 항상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변해가고 있는 지점을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분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하죠. 특히 뭐 이렇게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감히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메인 스트림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 신경제. 오히려 전통적인 경제학으로, 자유경제학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우리 최근까지 이렇게 같이 논의했던 시카고 대학교 네. 학파가 되게 중요한 그 흐름에 속해 있고요. 네. 그 학파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한국에 넘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학계를 주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돼서 FTA라든지 뭐 이런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예. 하지만 그런 흐름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좁게 보고 있다는 거죠. 다른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른 흐름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소개드릴 하이브리드 경제라는 네. 거죠. 사실 이게 되게 말은 그럴싸한데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카 정도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간단하게? 네, 하이브리드 카가 우리 이학 석사님께서 얼마 전에 포스팅 해놓으신 것처럼 네. 전기 자동차 네. 뭐 그런 게- 갑자기 연료로 가다가 전기로 가다가 그죠. 그럼 극단 거죠. 네. 갑자기 나한테 오지? 아니 좀 미리 좀 깜빡이 좀 껴.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 동력을 전기로만 쓰지만 그렇죠.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는 엔진에 의한 동력도 있고 에너지가 그다음에 전기에 의한 엔진력도 있고 네네.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하이브리드 경제학이 추구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전통적인 화폐 경제학과 화폐 경제학이 아닌 다른 경제학을 이렇게 믹스시키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화폐 경제학이 아닌 다른 경제학을 이 하이브리드 경제를 주장하시고 계신 분들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자발적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자발적 경제. 네. 이 전통적인 화폐 경제학과 자발적 경제학이 서로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새로운 방향으로 도출되고 있다라는 네. 것이 하나의 기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발적 경제. 이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자, 자발적 경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화폐 경제학은 지금까지 모든 교환 활동을 화폐적 가치, 다시 말해서 화폐적 교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죠. 주장을 하세요. 하지만 자발적 경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화폐적 경제, 화폐적 교환 가치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경제적 만족, 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체감 이론들 있지 않습니까? 뭐 효용 체감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 효용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만족,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18회 동안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사회적 가치를 네. 추구하는 경제를 뜻합니다. 자, 이게 옛날 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뭐 그런 게 아니죠.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화폐 경제학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이런 자발적 경제학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업을 주로 하셨던 분들과 농업을 주로 하셨던 분들이 서로 자신의 생산품을 물물 교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물물 교환할 때 요즘은 화폐라는 매개체가 생겨서 뭐 이게 농업 생산물은 얼마, 그다음에 어업 생산물은 얼마, 그 얼마를 1대1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죠. 네. 그 교환하는 것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네. 자, 원시적 경제 활동에서는 이런 화폐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쌀 얼마 줄게, 너 나한테 어패를 얼마 줘. 현물거래죠, 그죠? 네. 이렇게 현물 거래를 하면서 사실상 현물 거래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만 교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물 교환을 통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생성된다. 이거에 대한 논의는 제가 따로 네. 코너를 마련해서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매개체가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사람과의,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대관계가 사라집니다. 이거는 이런 유대감이 사라지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경영학에서는 뭘 사용하냐면 마케팅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단절, 그 단절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고, 이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부가 더욱더 극대화되는 것처럼, 네. 그죠? 이제 그런 메커니즘들은 오히려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네. 어쨌든 뭐 이런 자발적 경제, 좀 말이 어려워요, 그죠? 네. 자, 이런 모습들이 단순히 뭐 이렇게 물물 교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노동 교환들, 공공 구조들을 통해서도 생성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옛날 두레나 향약 같이 굳이 뭐 이렇게 같이 누구네 집 뭐 모내기 한다더라 우르르 몰려가서 일할 때 아무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옆집 일할 때 같이 또 우르르 몰려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화폐 경제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경제 활동에서는 사실상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원시적인 형태의 자발적 경제 활동이 화폐 경제 활동 이후에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주 재밌게도 인터넷, 정보통신의 그렇죠.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네. 생겨난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는 그죠. 별로 안 했던 거죠. 그 전에 이렇게도 봤고.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는 사실 다른 가치인 거거든. 다른 느낌이고. 처음엔 어색한지 몰라도 금방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다 알고, 그죠. 저도 다 알거든요. 다 알지 못하죠, 솔직히. 어떻게 다 알아요? 포스팅 정도는 다 안다는 거죠. 본인들 거는 한해서. 네네, 방송을 해서. 그래서 이분이 출발했구나, 아침 8시 반에. 저도 그때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있는구나 알 수 있죠. 저는 되게 신기하게 이게 경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자꾸 제가 다음 얘기할 거랑 그게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또 얘기를 잘 껴들어도 되나요? 깜빡이 들어. 그럼요. 제가 깜빡이 겹쳐야죠. 아, 그 아까 뭐 유대관계 말씀하셨는데 뭐 이따가 얘기는 하겠지만 그 항생제 뭐 내성 어쩌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그냥 뭐 늘상 있는 얘기니까 나 하나쯤 뭐 항생제 더 먹어도 큰 문제 생기겠어? 뭐 돼지나 소한테 항생제 좀 더 먹인다고 뭐 내 아이들한테 뭐 문제가 생기겠어? 생깁니다. 정확하게 생겨요. 왜냐면 이 미생물 친구들이 옆에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해요. 요즘에 시세가 어때? 이렇게. 요즘 항생제가 시세가 어때? 애들이 많이 써? 그러면 요거 득템 좀 해봐. 이런 거예요. 오, 되게 쉽게 설명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누군가가 이제 유영철 같은 어떤 범죄자가 네. 갑자기 나타났어. 물론 있었는데 네. 모르다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뉴스 정보가 걔네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뉴스만 수집하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형태의 플라스미드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서로 교환을 해요. 친구들끼리 교환도 하고 자식들하고도 교환을 해요. 네네. 근데 그게 20분마다 일어나요. 그렇죠. 자식이 20분마다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개발해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여기까지 예고편이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자 보면 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사실 이런 걸 익스터널리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외부 효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어쨌든 자, 외부 효과 찾아보십시오. 시청자들은 외부 효과. externality,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상호 보상 없이 다른 주체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형태들, 이러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한 용어로 정의를 내리는데 하이브리드 경제라는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네. 하지만 이게 사실상 하이브리드 경제라는 것이 아직까지 합의된 용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다른 학파들은 공감경제학이라고 공감경제학. 설명을 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예. 또 이런 학파들은 하이브리드 경제라고 설명하는 학파도 있고요. 네네. 아직까지는 이런 군소 정당 시기에 네. 야당이 통합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네. 어렵게 잘 설명하시네. 저는 항상 쉬운 것도 어렵게 풀어나가거든요. 원래는 어려운 걸 쉽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항상 이렇게 제가 어렵게 쭉 얘기를 하다가도 결론에 마지막 세 줄 요약할 때는 상당히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방송을 듣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막 어려운 얘기를 하다가도 끝에 마무리는 딱 쉽게 끝내요. 네. 자, 마무리를 얘기하자면, 자, 우리는 지금 사회적 기업 혹은 비영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네.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얘기들을 쉽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사회 경제학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이제는 돈으로만 교환되지 않는 가치 위에 우리가 서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돈으로만 교환되지 않는 가치, 다시 말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사회적 가치가 공유가 되고 나눠질 수 있는 시장이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겁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하시고 더 많이 깨어 있으십시오. 네. 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화폐 경제학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